안녕하세요. 필츠 마케팅 부서의 공욱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산업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중대재해처벌법을 설명드리고 그 대응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면 먼저 중대재해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라 함은 크게 두 가지의 재해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 하나인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 또는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재해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데요.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일반재해 또는 3개월 이상의 치료가 아닌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실 시공 등으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된다거나 배관공사 등으로 발생한 싱크홀 등이 산업계와 관련이 없는 이러한 재해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중대재해 중에서 중대산업재해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엄격히 관리하고자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법률의 내용을 요약하면 중대재해로 규정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과 달리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법안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시는 이 테이블을 살펴보시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에 추가되어 아래 노란색 박스에 해당하는 처벌이 추가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대비 최대 50억 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되었고 또한 가중처벌의 내용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부분도 규정이 되어서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의 배상 책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책임자, 즉 사업주 등의 더욱 큰 책임이 부여되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법률은 2021년 1월에 공표되었고 1년의 홍보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해당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한하여서는 유예기간이 2년 더 추가가 되어 2024년 1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대재해에 대하여 책임자가, 사업주가 이러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에 해당 법률의 제7조, 제11조 등에서는 이와 같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 법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해당 법률 제4조의 요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됩니다. 그중 중요 내용 일부를 요약하면 이와 같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 체계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며 해당 내용들은 단발성,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먼저 설비,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진단과 컨설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안전 관련 물품이라든가 보호구 등을 구비하셔야 하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위험 설비들에 대한 자동화 등 시설 부분의 안전 개선 작업을 계획하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또는 유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례들을 취합하고 분석하고 향후 도입되는 설비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선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 설비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제3자 등과 함께 철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차츰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사업장 내 안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각 사업장에서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 필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필츠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중에 안전 컨설팅 서비스를 가장 많은 고객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 서비스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위험 설비 또는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컨셉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 후 필요에 따라서 설계 및 실행을 필츠가 직접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수행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는 처음의 위험성이 모두 제거가 되었는지에 대한 검증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원의 마지막 한 조각이 바로 교육이 되겠습니다. 완성된 안전 시스템 그리고 체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츠는 다양한 안전 관련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필츠의 서비스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시는 여러분들께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연관성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보신 해당 법률의 요구사항 중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그리고 컨설팅,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필츠의 위험성 평가로 대표되는 서비스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 관련 물품 구입, 위험 설비 자동화 등에 대한 요구사항은 보시다시피 필츠의 설계, 구현, 그리고 검증 서비스까지 패키지 형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전 관련 교육 훈련, 그리고 전문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요구사항은 필츠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짧은 시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또는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고 그 대응책을 설명드렸습니다. 공장 자동화, 산업안전과 관련되어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필츠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